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죠. 폴라 볼텍스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극지방에 한기가 내려오는 기상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서울은 영하 18도가 끝이었지만 미국 북부 같은 폴라 볼텍스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평소에는 한국 비슷하던 곳도 심하면 영하 50도대를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대한민국이 추워졌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걸 오로지 정부 공격의 기회로 삼는, 심지어 지들이 여당일 때조차 남탓만 하고 야당처럼 구는 민주당은 이 기회를 틈타서 또 난방비 폭탄이라는 개소리를 만들어내서 정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재명이 정부에다 대고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역겨운 짓인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정부에 거는 시비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번 난방비 폭탄 역시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을 가지고 정부를 욕하는 겁니다. 문재인 잘못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을 가지고 내놓은 성명을 보면 지난 1년 사이 LNG 가격이 128% 올랐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난방비 폭탄이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지난 1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서 2021년 문재인 강점기 때 LNG 수입 가격은 300% 뛰었어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보다 취임 이전 문재인 때 가스 단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LNG 수입가가 3배로 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면 난방비를 동결해 놓고 가스비를 동결해 놓고 다음 정권으로 또 다음 세대로 그 청구서를 미뤄버린 것뿐입니다. 결국 지들이 손 놓고 있었던 훨씬 더 긴 기간은 쏙 빼고 지난 1년만 잘라서 정부 보고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어거지를 쓰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무슨 대책을 얘기하느냐? 돈을 뿌리라는 겁니다. 이재명도 막 정부를 성토하면서 지들은 대책이 있다고, 지들은 민생을 신경 쓴다고 막 되지도 않는 말을 떠드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돈을 뿌리라는 얘기예요. 강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했으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뭐냐? 정부 보고 돈을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자그마치 30조 원을. 게다가 이재명은 30조 원을 추경을 해서 뿌리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지금 1월이에요. 1월 달부터 추경을, 그것도 30조 원을, 그것도 현금을 살포하자고 추경을 하자는 그런 얼빠진 인간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있죠, 대한민국엔. 올해는 법인 세수도 줄어들 예정이고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경을 할 돈이 없어요. 추경이 무슨 구름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적의 돈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 돈이고 뺄 데가 없으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당연히 기재부에서도 바로 거부했고 용산에서도 뭔 개소리냐는 반응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과 찌쭈당은 정부는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둥, 대책이 없다는 둥, 이딴 개소리들을 개소리 공장 마냥 막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돈 뿌리자는 얘기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들도. 이재명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항상 그냥 돈을 뿌리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든지 그냥 정부가 돈을 뿌려서 해결하자고 하고 돈을 안 뿌린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어거지를 써요. 마치 정부가 돈을 만들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말이죠. 문재인이 정신 나간 듯이 돈을 뿌려대다가 나라 빚을 5년 만에 1,000조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돈을 뿌리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재명다운 역겨운 논리가 쏟아집니다. 정유사가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정유사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횡재한 돈을 빼앗는 횡재세를 제정해서 정유사 돈을 빼앗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무슨 소련 시대에나 들을 것 같은 황당한 개소리인데 실제로 이재명이 이틀 전에 주장한 거예요. 정유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유가 또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강탈을 해갈 거면 정유사가 손해를 보면 그때는 국가가 지금 걷어간 돈을 이자 쳐서 돌려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정유사는 난방비 급등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난방비가 올라서 정유사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정유사가 돈을 많이 번 바람에 난방비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에너지로 돈을 벌었으니까 에너지를 쓰는데 드는 비용을 내라. 이따위 무슨 보잉 747 수직 이착륙하는 것 같은 그따위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콜라 값이 올랐다고 삼다수한테 꽥꽥대는 그런 꼴이라고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계산서예요. 돈을 살포하면서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려놓고 나라 기반이 골마 터지는데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재인은 2020년에 가스비를 한번 인하하고 나서 그 뒤로 2년간 동결을 합니다. 2022년까지 가스 수입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 국제 현물 가격이 2020년 100만 BTU당 3.8달러에서 2021년에는 그 4배 가까운 15달러, 2022년 상반기에는 31달러까지 올라가니까 3년 만에 8배가 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가스 요금도 다른 나라들은 몇 배나 인상을 했는데 한국은 동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공사가 조단위 빚더미에 앉았어요. 누군가가 그 요금을 그냥 대신 내준 게 아닙니다. 그대로 국가 부채로 쌓였다고요. 국민이 갚아야 되는. 그리고 정부가 가스비를 올리는데 언제 올리느냐? 2022년 5월, 7월, 10월, 12월에 올립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예요. 그런데 이 인상 결정을 언제 했느냐?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자, 숫자가 많이 나와서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순서대로 바꿔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 문재인이 가스비를 2년간 동결합니다. 국제가스 현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도. 그리고 2021년 12월 아직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지난 2년간 가스비를 동결했던 문재인이 2021년 12월에 가스비 인상을 결정해요. 언제 인상되는 걸로 결정했느냐? 2022년 5월, 7월, 10월.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입니다. 문재인은 자기 때는 가스 수입 원가가 4배가 되는데도 가스비를 동결해 놓고는, 그래서 나라 빚을 조단위로 늘려놓고는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1년에 3번이나 가스비를 올리기로 결정을 미리 해놨어요. 2021년에 대선을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 난방비 폭탄은 2021년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결정된 겁니다. 대선은 2022년 3월에 있었고요. 치졸하죠. 가스비를 올리면 욕을 먹으니까 자기 임기는 싹 피해서 다음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가스비가 1년에 몇 번이나 올라가는 걸로 정해놨다고요. 그런데도 난방비 폭탄을 지금 정부가 책임지라는 개소리를 합니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기업이던 한전을 적자가 1년에 수십조를 돌파할 정도로 망한 기업을 만들어 놓고는 전기요금 인상을 언제 하기로 하느냐? 2022년 4월과 10월. 이것도 2021년 12월에 결정된 거예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몇 년 동안이나 해놓고는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로 미리 정해놨다고요. 비열하죠.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가스비 오르는 거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는다고 무작정 동결시켜 놓고 무작정 덮어 놓고는 국가 부채를 늘리는, 그거야말로 대책 없는 짓이죠. 그걸 다음 정권한테 떠넘기는 건 비겁한 짓이죠. 영국은 2021년 대비 2022년 난방비가 2.7배입니다. 독일은 3.5배예요. EU 전체 상승률 평균이 1.8배입니다. 단 1년 만에 2배, 3배, 4배가 됐다고요.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중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정부는 문재인 마냥 무책임하게 쑤셔 박아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지 않았어요. 지가 싸놓은 똥을 다음 정부 탓을 하지도 않았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구입 가격이 너무 높아요. 민간 가스회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가격의 2배 가격을 주고 사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구입자예요. 그러면 바이어 파워도 있고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시세의 2배를 주고 삽니다. 최근 한 번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21년, 2020년, 가스가 싸던 2019년 다 국제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샀어요. 전문가들은 물량만 채우면 가격이 높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는 그 방만한 자세가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작년 겨울에도 가스공사는 민간 가스업체들이 가스를 사는 가격보다 2배, 일본이 가스를 산 가격의 178%를 주고 가스를 사왔습니다. 가스공사 사장은 최희봉이라는 사람인데 노통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한 문재인 측근이에요. 이 인간은 가스공사가 이 꼴이 난 책임은 절대로 탈원전 때문이 아니고 절대로 문재인 때문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운영을 잘했고 법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부실기업이 됐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잘 된 건 지가 잘해서 그렇고 안 된 건 제도 개선이 안 돼서 안 된 거고 국제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된 거고 전형적인 문제인식 토 나오는 논리죠. 원료비가 상승했는데도 가격을 못 올려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 탓은 아니에요. 문재인이 시켰다는 얘기는 어딜 갔는지 없어요. 최근에는 도시가스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망발을 떠들었습니다. 문재인 때는 왜 그놈의 가스 요금을 정상화를 안 하고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요금 올리라고 정상화하라고 왜 안 올리냐고 성화를 떨고 앉은 겁니다. 마치 그 부실이 윤석열 정부 때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문재인 밑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같이 이래요. 가스 수입 단가가 3배가 되는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하더니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2022년 5월, 7월, 10월에 가스비를 인상하기로 2021년에 미리 정해놨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 한마디가 이미 이 난방비 폭탄 사태의 모든 전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문재인이 탈원전한답시고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다 말아쳐먹고는 4년 내내 탈원전을 주장하고 경제성 보고서까지 조작해가면서 원전을 세우기까지 했으면서 정권 말년에는 자기네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짓거리는 장면을 국민 모두가 봤어요. 국제 가스 가격 상승은 정부 탓이 아닙니다. 문재인 탓도 아닙니다.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질문은 왜 가스 수입 가격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왜 이게 몇 년이나 묵어서 골마 터진 상처가 됐느냐, 왜 폭탄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봐도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있어요. 그것은 기록과 통계로 다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이 만들어내고 문재인이 지금 터지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 타이머가 지금으로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가스 수입 가격이 8배가 되는 동안 가스비를 안 올리다가 갑자기 반년 만에 4번이나 가스비를 올리도록, 그래서 폭탄이 되도록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의 포퓰리즘에 호응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민주당 놈들이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을 안겨놓은 놈들이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정부에다가 악다구니를 쓰고 앉은 거예요. 저런 새끼들이 정권을 잡았었다는 게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판국에 추경에서 30조 살포하자는 소리는 하고 있는 구제불능 이재명이 저쪽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게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에는 못 나오겠지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